기장입니다. 기장이 신뢰도 기초 이론인데, 신뢰도는 어떤 장치가 자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다 그랬죠. probability. 그래서 오늘 probability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네. 확률에는 공리가 3개 있습니다. 네, 공리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공리는 아무리 확률값의 경계입니다. 아무리 커도 1보다 클 수가 없고, 작아도 0보다 작을 수 없다. 네, 확률은 전체 일어나는 이벤트의 샘플 스페이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해당 사건의 발생 개수를 분자로 구해지는 정량적인 값이 확률이죠.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값은 1이다 하는 게 두 번째 공리고, 베타 사건일 때 각 이벤트의 합의 확률값은 각 확률값을 합친 거하고 같다. 그죠? 이게 식은 어려워도 그림은 간단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A1, A2, A3 이벤트가 있으면 A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B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C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을 합친 것이 전체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으면, 베타 사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A1, A2, A3가 겹치지 않는 게 mutually exclusiv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타 사건인 경우에 이런 식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경우에 3번 보면 두 집합의 합집합 발생될 확률은 이 F의 probability F는 PE하고 PF보다는 작습니다. 그죠? 왜? 요거하고 두 개 합친 거, 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적어요. 같거나 적습니다. 같은 경우는 베타 사건인 경우죠. 이렇게 겹치는 게 없는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PEF, 인터섹션 F는 생략합니다. 앞으로 PEF 이 말이나 PEF는 같은 말로 쓰겠습니다. 혹은 PE.F.F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항이 일반 항인데, 이벤트 3개로 하면 5번씩이 되고요. 일반식으로 하면 6번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확률 통계할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샘플 스페이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 스페이스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possible outcome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36가지죠. 1부터 66까지. 자,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될 확률 구하라 하면은 어떤 특정 사건이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두 주사위 눈의 합이 7일 확률은 하면은 모든 가능한 경우가 36이고요. 분모고요. 두 주사위 눈금의 합이 7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고 2, 5인 경우도 있고 3, 4인 경우도 있죠. 4, 3인 경우도 있고 5인 경우도 있고 6일 경우도 있고. 몇 가지예요? 6가지죠. 또 있어요? 없죠. 그래서 36분의 6이 됩니다. 이게 기본 확률 구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샘플 스페이스를 구하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특정 이벤트의 이벤트 수를 찾는 것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하겠지만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이벤트 추리를 그래서 확률 문제를 풉니다. 그게 이 조건 확률이에요. 조건 확률. 조건 확률 식과 관련된 건데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E라는 이벤트, F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F, E,
그래서 자, E는 압력이라고 하고요. 하이로라고 그러고, E는 뭐 어떤 현상,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폭발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Yes, no, yes, no. 이렇게. 그러면은 요놈 확률은 요 앞에 확률에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0.8, 0.2라고 그러면 이 값이 하이일 때 뭐 0.1, 로우일 때 0.2 이러면은 E라는 이벤트는 F라는 이벤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0.2가 아니고 0.1이면 앞에가 하이든 로우든 다 이벤트가 0.1, 0.1이면 E는 F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PEF가 F가 일어난 것 중에서 다시 말하면 yes, yes 중에서 하이일 확률, 그죠? 이게 PF 기분이 PF. 이게 피지컬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 E가 일어난 거는 요 이벤트하고 이 두 개인데요. 그 중에서 하이일 확률. 그러면 요 확률 값이 0.8 곱하기 0.1이니까 0.08이고요. 요놈 확률 값이, 이벤트 확률 값이 0.2 곱하기 0.2니까 0.04죠. 그러면은 요 확률을 구할 때는 요놈 더하기 요놈 분의 요놈. 그죠? 그죠? 분모가 PF가 되죠. 그래서 F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yes, yes 또는 no, no 일어나는 것은 이 두 이벤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E이면서 F인 것은 요 값이 되거나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그젠플은 이제 계속 많이 풀게 될 텐데 조건 확률의 체인 룰이 다음과 같고요. 이것도 역시 조건 확률도 앞에서 보여준 공리 세 개처럼 0하고 1 사이고 모든 샘플 스페이스에서 1이고요. 베타 사건일 때는 유니온, 이벤트의 유니온의 발생 확률은 각 이벤트의 확률의 합과 같다 하는 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이제 조건 확률 하면은 따라 나오는 게 두 이벤트가 독립이냐 아니냐. 아까 여기서 봤지만 이게 0.1, 0.1이면 E하고 F는 독립입니다. 근데 이게 0.1이고 0.2면 독립이 아니죠. 자, 이건 숫자로 본 이그젠플이고 수식으로 본 이그젠플은 지금 여기서 PF하고 PE가 두 곱이 PE 기본 F. 다시 말하면 PEF가 PE 곱하기 PF면 이 이벤트는 독립이에요. 독립인데 이게 다르면 디펜던트,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개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PE 기본 F가 PE하고 같으면 또 인디펜던트입니다. 이게 인디펜던트 컨디션이에요. 두 가지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F가 일어나든 아니라든 F가 하이든 로우든 상관없죠. PE가 일어날 확률 아까 0.1, 0.1이라고 그랬죠. 이게 0.1, 0.1이면은 독립이다 그랬는데 이게 2번이 요 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이게 0.8, 0.1 그 다음에 0.2, 0.1이 각각을 0.2 곱하기 0.1 하나 조건 확률을 구해서 구하나 똑같죠? 1번은 2번은 같은 말입니다. 질문 없죠? 그 다음에 토탈 프로버빌리티하고 베이지안. 토탈 프로버빌리티와 베이지안 있는데 베이지안은 따로 뒤에 챕터 4에도 다시 나옵니다. 자, 베이지안은 뭐냐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멘트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 피팅 메소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베이지안 메소드예요. 발전소의 뭐 밸브의 고장률 하면은 딱 그냥 고장난 거 다 모아가지고 나누기 개수 n 해가지고 고장률을 구하는 게 모멘트 메소드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의 그 모심 손상 빈도가 435개가 50년 동안 운전했던 거를 토탈로 해가지고 지금 5개 사고 났죠. 5개 사고 난 걸 분자로 하면은 글로벌한 스태티스틱스인데 그게 맞지 않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옛날 원자로하고 지금 원자로의 그 안전성이 다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똑같다고 가정하면 모멘트 메소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장률을 어떤 특정 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때 샘플의 평균하고 분산을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이라고 같다고 보고 푸는 방법이 모멘트 메소드라는 그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커브 피팅은 데이터를 그 그래프에 찍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기울기나 절편을 찾아가지고 고장률 같은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맥시멈 라이크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제일 그 개연성이 큰 그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네 번째 베이지안인데요. 베이지안은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를 새로운 에비던스를 반영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RCP 펌프의 고장률 하면은 우리나라 그 고리 1호기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그 분석할 때 고장률은 미국에서 그 제공한 미국 밴드가 제공한 고장률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내가 고리 1호기를 그 분석하는데 고리 1호기 RCP 고장률을 쓰려고 하면 발전소를 한 30년 이상 운전했죠. 40년 가까이 운전했죠.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 경력, 운전 경험을 반영하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원래 밴드가 제공했던 이제 용어로는 프라이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분포에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서 확률의 세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시킵니다. 세 공리 중에 두 번째 공리. 그래서 prior evidence normalization을 시키면 posterior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베이지안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 테크닉인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토탈 프로버빌리티 티어리는 이 식이 토탈 프로버빌리티예요. 자,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벤트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경납 건물의 압력이 높을 확률, 높은 사건이 A1이고 낮은 사건이 A3고 쏘쏘 중간인 게 A2라고 하면, 그죠? 어떤 사고가 진행됐을 때 압력이, 경납 건물 압력이 하이, 미디움, 로우.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를 보니까 새로운 에비던스가 얻어졌어요. 이런 에비던스가 얻어졌어요. E입니다. E.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사고 났을 때 그 경락 건물의 압력이 높을 확률은 요 면적이에요. 이게 전체 1이니까 1분의 요 면적인데, 새로운 에비던스를 얻고 보니까 컨테인먼트 압력이 높을 확률이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면적분의 요 면적.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프라이어 분포였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니까 이게 에비던스입니다. 요 면적분의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뿐만 아니고 메디컬 의료 분야도 많이 쓰입니다. 환자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특정 병이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테스트를 하면은 점점 그 오진할 확률이 줄어들죠. 그죠? 그 테스트 하는 게 바로 이 에비던스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폐렴이다. 폐렴을 감기로 잘못할 수도 있고요. 결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증상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베이지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 전문가 시스템, 사고 났을 때 전기 발생기 파손 사고하고 스몰 로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증상이.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그 조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전기 발생기는 2차 측으로 방사능 물질이 새는 사고고, 스몰 로커는 1차 측에서 경락건물 속으로 방사능이 새는 사고죠. 그래서 전기 발생기는 퍼블릭한테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치가 굉장히 다른데, 발전소 내의 그 정상은 압력이나 온도, 뭐 방사능 계측기 그 모니터링 해보면 아주 정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EOP도 보면 그 비상운전 절차수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못하면 전혀 엉뚱한 조치를 할 수 있죠. 휴먼 에러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 분야에서는 마이신이라는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을 원자력 그 여러 가지 정상을 난리지 베이스로 집어넣고 추론하는 엔진을 베이지안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인지를 이제 생산해냅니다. 그러면 운전원이 보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죠. 그죠? 의료 분야는 오래전에 마이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환자들이 정상을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 시스템이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의사 역할을. 그런 것처럼 난리지 베이스를 원자력의 심프통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엔진을 이 베이지안으로 해가지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운전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CES라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 코드가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베이지안은 제가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MF하고 PDF 용어인데요. PMF는 불연속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여기 지금 불연속이란 말이 나오고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불연속이란 말은 연속의 반대말인데, 우리 키의 분포 하면은 키는 남자 같은 경우에 뭐 175를 평균점으로 해가지고 무슨 정규 분포 이게 있겠죠. 그러면 174일 확률, 뭐 174.4일 확률을 그리게 되는데, 분포를. 키 같은 것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근데 불연속은 어떤 게 불연속이냐 하면, 아까 이것처럼 하이냐, 로우냐, 그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죠? 혹은 내가 자유투를 3번 던지는데, 자유투가 들어가는 그 번수를, 변수, 랜덤 베리어블로 하면 한 번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2번 들어갈 수 있고, 3번 들어갈 수 있죠. 그죠? 1.5번 들어갈 수는 없죠. 1.2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0, 1, 2, 3을 불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과 불연속.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계 처리하면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분포가 연속일 때는 PDF, 아까처럼. 연속일 때는 PDF라고 그러고요. 불연속일 때는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PMF라고 그럽니다. 약자니까 외웠습니다. PDF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 PMF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X일 때, X가 X일 확률을 PMF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fx라고 부릅니다. 이게 px하고 fx를 구분해서 부르고요. PMF는 px, fx는 pdf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CDF는 구분 안 합니다.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다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약자로 CDF를 쓰고 있는데 이 약자는 x가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x가 x일 확률은 PDF 또는 PMF고 x가 x보다 적을 확률이 큰 라지 대문자 px입니다. 연속일 때는 fx로 씁니다. x가 x보다 작을 확률이 fx.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네 가지 나왔죠. 스몰 PDF, 스몰 PMF가 나왔고, 스몰 PDF는 FX고요. 스몰 PMF는 PX입니다. CDF는 PX의 대문자, 라지 PX고요. FX의 CDF는 라지 FX, F를 대문자로 한 FX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은 터미놀로지니까 외우기 바랍니다. 외우기 바랍니다. 몇 질문 있어요? 네, PDF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인데 fx로 표현하죠. 스몰 fx. PMF는 불연속 확률 밀도 함수인데 px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x의 CDF는 라지 px고 fx의 CDF는 라지 fx입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입니다. CDF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예, 책에 있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CDF를 이걸 한번 구해보면 여기 불연속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0인 경우가 요 값이고 1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합친 거니까 요놈하고 요놈 합친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2인 경우는 더 커지고 3인 경우는 이제 1이 됩니다. 여기 1이에요. 1.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1.0. 이거는 CDF라고 그러고 이것도 CDF라고 그러고. PDF하고 CDF의 그 관계는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됩니다. 그 다음에 PDF를 적분하면 이놈 X까지 요 적분한 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 적분한 요 면적이 요 값입니다. 그죠? 이게 뭐죠? 이게 X, 이게 FX죠. 그죠? 이거 스몰 F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적분합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정의인데 이 fx는 probability x가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작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dfx를 미분하면 fx가 되죠. 그죠? 또는 fx를 적분하면 fx가 됩니다. 같은 말이죠. 이걸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fx는 probability x가 x일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여기 우리 천장에 전구가 있죠. 전구가 고장나는 시간을 데이터를 다 얻었다고 합시다. 뭐 한 1000개 얻었어요. 1000개 얻어가지고 고장나는 시간을 분포로 그려보면 무슨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할 텐데 여러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치수 분포도 있고 유니폼 분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멀 분포도 있고 이게 있는데 하여튼 그 고장나는 시간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고장나는 시간. 타임. T가 고장 시간입니다. failure time. failure time. 그래서 이 고장 시간의 분포가 바로 PDF예요. 이게 FT, 시간 T니까 이제 FX라고 안 하고 FT라고 해야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 T라고 했으니까. 대문자는 대문자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스페시픽한 값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밸류예요. 어떤 밸류입니다. A 밸류. 이건 A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여기 어떤 점 T까지 적분한 게 이게 뭡니까? 이게 FT예요. FT. 물리적인 뜻은 T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에요. 그죠? probability T가 T보다 작다. 요 면적의 뜻은 고장나는 시간으로 보면 T 시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뢰도 또는 신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하면 T 시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정의할 때. 어떤 장치가 T 시간 동안 자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T 시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고장날 확률이 요거니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1-FT가 요게 reliability예요. 그죠? reliability는 뭐냐 하니까 probability 고장나는 시간이 T 시간 이후에 고장날 확률이에요. T 시간까지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죠? 이 꼴은 여기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이게 reliability예요. reliability.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PDF가 뭐냐 하는 거예요. FX, PDF가 뭐냐? 이게 PDF인데. 그럼 예를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전구가 고장 났는데 내가 1000개를 모아가지고 고장 시간을 막대 그래프를 그리든 뭐 도트 그래프를 그리든 통계 처리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더라. 요 그래프가 바로 PDF입니다. 자, 요 면적을 플로팅 한 게 CDF예요. 요 면적을 플로팅 한 게. 플로팅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0이죠? 0인데 요 지점까지 갔을 때 요 면적이니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처음에 0이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다 이렇게 면적 다 구하면 결국 1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1.0이 됩니다. 그죠? 요게 CDF입니다. FT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것도 중요하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불연속일 때는 PMF라고 하는데 이건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런 거죠. 이렇게 불연속으로. 아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이, 미디움, 로. 그죠? 이렇게 추리로 그릴 수 있는 거는 다 PMF입니다. PMF. 다 합치면 1이죠.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두 개 합치면 1이죠. 하이, 미디움, 로도 세 개 합치면 1이죠. 그죠? 확률 공리 2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확률을 PMF라고 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적분식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부터 B까지, A 구간부터 B 구간까지 면적이 뭘 말합니까? 이게 probability T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FT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PDF, PMF, CDF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기대값이에요. expected value 또는 expect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식이 EGX equal 시그마 PI GXI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확률 통계할 때 EX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VX 이렇게 많이 불렀죠. 자, 이 신뢰성 공학에서는 EGX하고 베리언스 X로 쓰겠습니다. 이게 EX 보면 이건 X의 기대값이고요. 이게 만약에 X제곱이면 X제곱의 기대값이 되죠. 자, 일반식은 GX를 expectation 취한 EGX가 시그마 PI GXI고, 연속인 경우는 EGX, 이 GX에다가 확률을 곱한 겁니다. 요 분모 같으면 평균이 어디에 있겠어요? 기대값이 가운데쯤 있겠죠? 그죠?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 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일반식이고요. 베리언스도 두 기대값의 차이입니다. 한 기대값은 X 제곱이고 다른 기대값은 X입니다. X. 그래서 베리언스 보면 X 제곱의 기대값에다가 X의 기대값 제곱을 뺀 것이 분산입니다. 분산. 그죠? 자, EX 제곱, EX는 뭡니까? 요놈이 불연속일 때 평균 구하는 공식이고요. 요놈이 불연속일 때 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X 대신 X 제곱 넣으면 요놈이 나옵니다. X 제곱 넣으면. 자, 아까 내가 이 점을 구하면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기대값이라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여러분, 물리에서 무게중심 구할 때 팔하고 무게하고 고려하죠. 그죠? 그럼 같습니다. 여기 면적이 이렇게 값이 큰 놈 쪽은 좀 촘촘히 자르고, 자, 여기 하여튼 이런 지수 분포라면 평균이 A, B, C 어디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A 쪽이겠죠? 그죠? 아까 정기 분포 같으면 가운데인데 지수 분포는 이쪽이 많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A가 평균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유니폼 분포면 가운데겠죠. 그죠? 그래서 분포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 XFX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X의 평균값이 나오고 X제곱을 대입하면 X제곱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외워야 돼. 이 식하고 박스 쳐놓으세요. 요놈하고 베리언스 이 식하고. 네. 근데 왜 이 베리언스가 이게 나왔냐 하니까, 베리언스 정의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보세요. XY 빼기 평균이 편차죠.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 그죠? 확률을 곱해주면 평균이죠. 그죠?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 분산인데, 요 놈을 완전 제곱을 분해하니까, 전개하니까 PIXI 제곱 빼기 PIXI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연속일 때도 마찬가지, 불연속일 때도 같은 형태로 얻어집니다. 평균 분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거는 확률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확률 변수가 두 개예요. X, Y 확률 변수 두 가지일 때 그 확률 값인데, 이렇게 우리 바가지 뒤집어 놓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바가지 뒤집어 놓은 거. 바가지, 이게 X축, Y축이 있고요. 이렇게 바가지를 뒤집어 놓으면 바가지의 볼륨이 1이 돼야 됩니다. 최적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면에서는 면적이 1이어야 되는데 공간에서는 볼륨이 최적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포를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내가 그 압력이 높을 때, 압력이 낮을 때 어떤 현상, 수소 폭발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는 그 원전 사고 해석의 이벤트가 압력하고 사건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을 받죠. 네.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관심 사항이 전기가 복구됐을 때 물을 공급하면 녹았던 용융물들이 가루가루 부서지는 전기 폭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하는 게 관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넣으면 안 된다, 큰 폭발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전문가는
무조건 하여튼 물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넣어야 된다. 오늘 의견이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가용한 물이 있으면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전기가 복구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때 생각했던 그 부작용이 전기 폭발인데, 체르노빌 사고에서 두 번째 폭발이 전기 폭발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소 폭발이었고요. 후쿠시마는 전기 폭발 일어나지 않고 수소 폭발만 일어났는데요. 지금 그 두 변수죠. 압력하고 어떤 전기 폭발 발생 여부. 그 두 변수가 하나의 그 볼륨 있는 분포를 만드는데, 그때 전기 폭발은 여러분들 군대에서 빼치카 아주 그 달궈진 쇠죠. 거기다 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찬물 떨어뜨리면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그 물방울들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근데 액체 물방울이 기화되면서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압력이 생겨요. 피직스가 아직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그 파괴력을 지닌 게 전기 폭발인데, 그 전기 폭발은 압력이 낮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주변 압력이 높으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이 디펜던트 합니다. 압력이 높으면 발생 확률이 낮고, 압력이 낮으면 전기 폭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후쿠시마의 경우는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폭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티지를 물을 조금씩 넣은 거예요. 야금야금 넣은 거예요. 한목에 넣으면 전기 폭발 일어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자, 그래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그 중요한 테미놀로지가 마지널이라는 겁니다. 마지널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마지널이 뭐냐 하니까 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 한 값입니다. marginal distribution of x 하면은 y에 관해서 적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바가지 뒤집어 놓은 거라고 그랬는데, 바가지를 이렇게 잘라보세요. 딱 자르면은 자른 단면이 이런 평면의 분포겠죠? 자른 단면이. 그죠? 바깥쪽을 자르면 이게 좀 작을 거고요, 분포가. 한가운데로 자르면 좀 클 거고. 그렇겠죠? 자, 그럴 때, 각 자른 단면을 다 적분한 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 하면은 요거 보세요. 요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예요. 어디에 관해서 적분합니까? fxy를 y에 관해서 적분합니다. 또 한 번 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y 하면은 x에 관한 적분입니다. 됐죠? 이그젠플 하나 보겠는데, 그 보기 전에 제일 밑에 있는 요게 중요합니다. 박스 쳐놓으세요. px 기본 y equal y는 px equal x 기본 y equal y 해서 조건 확률입니다. py가 y고 px가 x고 y가 y일 확률입니다. 마지막 이 라인이 제일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fxy가 5분의 2 2x 플러스 3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슬라브 지붕, 그냥 슬라브 지붕 집에 지붕이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요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그 기울어진 지붕을 가진 집의 최적이 1입니다. 1. 이게 5분의 1대. 그래서 이때 이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1이, 볼륨 1이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고 y가 0하고 1이면 요놈의 최적은, 이거 보세요. 그럼 y 적분하고 그 다음에 y 나온 거에 대해서도 x 적분하면 1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를 구하라 하면 어때요? y에 관해 적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요. fy, y도 동일한 방법으로 y 함수로만 나와야 돼. 그러면 x에 관해 적분 해줘야 되겠죠? 자, x는 0부터 2분의 1이고 y는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다 하면은 그냥 단순 적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y가 0.5일 때 조건 확률을 구하라, 확률 분포를 구하라 하면은 아까처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적었던 이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가 이제 평면이 아니고 2디멘전이 아니고 3디멘전일 때 조건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4분의 1 더하기 3y 자꾸 좀 복잡해졌죠, 식이.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그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지노 집중 xy를 구할 수 있고요. 3번을 주목하세요. 3번이 fx 기분 y를 구하라 하면은 아까처럼 조건 확률 식에 의해서 fy분의 fxy인데 fy가 어떤 겁니까? 마지노 집중 오버 y죠. 2분에서 구한 거죠. 요놈을 대입하고 원래 주어진 식 요놈을 분자에 대입하면 2분의 x가 되는데 요게 마지노 집중 오버 x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x하고 y가 독립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이게 타이포입니다. 고치세요. fx, y가 fx고 fy 곱수로 표현되면 이거 타이포입니다. 칸마로 바꾸세요. xy가 독립이다. 아까 예를 들었던 R10 컨테이너먼트 내용 압력하고 전기 폭발 이벤트하고 관계는 독립 사건이 아니죠. 인디펜던트 상황이 아니고 디펜던트 상황인데, 디펜던트 상황에서의 식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릅니다. 요 값하고 fx 기본 y하고 fx가 달라요. 같다는 말은 xy가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4번도 조건 확률 구하라는 건데 동일하게 지금 대입하면 되죠. y가 3분의 1이고 그죠? x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y가 3분의 1의 확률을 구하고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4번을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밀도 함수 CDF 정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맛은 봤지만 확률 밀도 함수를 기초로 한 신뢰도, reliability를 정의했습니다. reliability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 마이너스 라지 FT입니다. 신뢰도 정의가. 네. 오늘 한 거 질문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